그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아니 그런 이런 어떤 삼본천 복원이 어쨌든 뭐 삼본천이라는 이 역사적 그 의미가 있었고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 또 시민의 한 사람이시고 또 전문가이시기도 한 그 이진목 소장님께서 삼본천 활동에 이렇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는지 뭐 이걸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그 시민 참여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을 또 해나가는데 의미가 있을 것 예, 같더라고요. 예. 뭐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삼본천 복원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번의 명칭에 갖는 의미를 새롭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3번의 명칭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제 식민시대에 만든 것으로 오인해 왔고, 저는 정말로 오인해 왔고요. 3번의 본자는 근본 본자로만 생각했는데 이 근본 본자뿐만 아니라 밑본이라는 그 한자 의미가 있어요. 아랫본, 밑본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고, 따라서 3번의 명칭에도 산밑, 산저리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3번이라는 명칭에도 산저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산저리가 일반적으로 쓰던 것인데 3번의 명칭이 등장하는 1871년도의 시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뭐냐면 일본에서는 근대화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아직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에 있어서의 고종치인데 아니 이때 그 명칭 때문에 들어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운동. 중요하죠. 예, 근데 예. 일본의 근대화 시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고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문화적 복원에 대한 의미적 측면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과 연결시켰을 때 항상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과대 포장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근거에 우리가 물론 역사 사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는 있다 하더라도 근거의 기초에서의 상상 날개를 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그 친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복원에 있어서도 결국은 문화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아마 특히 이금순 대표님이 그런 면에서 자꾸 오라고 해서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3번이 가지고 있는 그 명칭 속에서의 어떤 우리 그 흐름이 있는데 근데 그런 흐름 그 명칭 속에서의 어떤 우리 순 한글 그 명칭 속에서 이제 산밑이라는 어떤 표현들 속에서 이제 3번이라는 흐름들이 왔는데 뭐 이런 것들을 찾아가고 3본천을 복귀하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 문화적 복원을 통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그 하천 또 우리 하천의 우리 그 도시 문화 뭐 그런 것의 중요성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주 우리 회의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를 잘합니다. 예. 그 이근수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 그 제가 초기에 이제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뭐 20차례 이상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삼본천과 관련해서 활동하셨잖아요. 그 전문가 중심의 또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그 활동의 흐름들이 쭉 어떻게 있었는지 또 그 활동 속에서 뭐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지 또 이 관련된 어떤 정책 결정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또 참여가 됐던 건지 또 어떤 한계가 있었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그 궁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시민 참여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 제가 시민이니까 시민 참여라는 말은 많이 하면서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죠. 예, 고민하면서 이제 토론회를 진행하는 또 이제 당사자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나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큰 고민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법인에 자연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는 지금 현재 이사님들만 한 20여 명 되시거든요. 근데 거의가 다 전문가셔요. 분야별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아무튼 뭐 중간에서 엮는 것만 잘하자. 조각보를 이렇게 색동 조각보를 만들 때 조각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다양한 색깔로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서로 붙이지 않으면 절대로 보자기가 안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도 전문가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신 거지 제가 사정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발적인 전문가들의 참여는 예, 3번 천사를 만들고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가는 또 저희 단체에 있고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켜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더 숙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시청 앞에서 몇 시죠? 8시부터 9시까지 시위하시는 분들
1년이 넘게 거의 노인들이에요. 쓰러지기 직전에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안 된다 반대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3번천과 관련해서 네, 안 된다고. 오시라고. 예, 예. 예, 오셔가지고 그 답답함을 얘기해라. 누구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 답답함을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시라고 그랬더니 가서 얘기하면 뭐하냐. 해결될 것도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오셔라. 그랬더니 우리 전문가 중에 한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무슨 배짱이냐고. 무슨 배짱으로. 그래서 배짱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요번에 3번천 복원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하잖아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좀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가 이제 다시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 GTX 어쩌고 저쩌고부터 뭐 이것까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복잡한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우리가 다는 못 들어드리지만 이렇게 공론장을 열었을 때 서로 그 아픔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중하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그렇게 오시게 하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거 중심 수계 모니터링 보건 이렇게 하고 선진지 연수 재해방지 교통들 사실은 제가 뭐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20번을 진행했던 것 같고요. 그 진행 속에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건 사실은 일본 그 분 오셔갖고 국제 심포지움을 여는데도 그분도 그냥 정말 이렇게 달려와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안에서 뭐 이제 이동환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이동환 군포시 의원. 네네 그분은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제 결합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다행히 이제 시의장님도 장소를 준다든가 이런 거에 된 게 호의적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힘들었던 부분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 그러는데 정말 오지 않다가 나중에 한번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냥 환경부에다 제출했던 그 서류 정도에서 그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움은 굉장히 좀 많이 남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쉬움은 시민들이 좀 이렇게 막 훌륭하게 웅성웅성 왕성하게 좀 참여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으나 뭐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박수남 열심히 한번 하셨으니까 한번 쳐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저희도 이제 이 지금 라디오 시민공론장 때문에 그 군포시청 건설과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 통화하고 섭외를 했는데 안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민이 돼가지고 그 아까 조금 전에 계속 열심히 활동했던 이동환 군포시 의원하고 이하경 우리 국회의원님이 이번에 이제 부의장이 되셨잖아요. 부의장이 되면서 이제 상임위를 그 3번천 그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면서 판노위로 가셨다 해서 환경노동위원회로 가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봉임 지역보좌관이 네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잠깐 들었던 생각이 짧게 이제 좀 대답해 주신 게, 그러니까 시민의 많은 참여도 중요한데 그런 준비를 위해서 전문가 중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토론들과 이런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이렇게 검토하고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전문가 중심으로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있죠.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활동을 시작하고 주체가 돼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보다 보니까 보는 해안은 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떤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지도 이미 좀 알죠.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에 맞는 3번천 복원을 하면서 정말 필요로 한 게 뭔지 어떻게 설정해야지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예, 우리가 옆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굉장히 힘들게 시작하는 복원인데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고 예, 이런 과정에서 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지난해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거에서 전 출발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지난해 이제 참석하면서 이제 취재도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보고 이제 느꼈던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뭐 저 버전으로 좀 설명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그 공무원들이 이제 하청 복원을 한다 어디에서나 보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항상 리스크가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했던 것들 검증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쓰고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청계천 같은 경우를 보고 그냥 용수를 수돗물을 쓰고 전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순환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 도시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나 그 군포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게 맞는 거냐? 그렇지 않다면 이왕 돈이 들어가는 거 좀 더 미래 가치를 담고 시민들을 위한 것들을 한다면 보다 전문적인 다양한 그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그 20차례였던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전문가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다양하게 좀 더 이렇게 검토해 보면서 그 안들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것을 검토했던 과정이 아니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너무 그래서 잘하시네. 예. 아니, 감사합니다. 또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 보면 이제 지난 1차 공론장 진행하면서 우리 이금순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지난해에 그 삼본천 그 복개된 삼본천 안에도 들어가 보셨잖아요. 네네. 그때 뭐 이렇게 어떤 걸 보셨는지 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걸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사실은 신도시가 이제 사실은 급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왜 우리 또 이 신도시에서도 뭐 바다에 모래를 퍼다가 쓰느니 어떤 이런 말이 많을 정도였는데 복귀하는 것도 거기가 이제 3번 시장이다 보니까 급하게 막았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좀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급하게 이거를 복귀를 하다 보니까 수질에 대한 그게 없었잖아요. 정말 가보면 금정역 역사 뒤로 내려가는 물이 이런 말을 공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사실 똥물 같은 그 정도의 수위였어요. 뭐 말들은 뭐 ppm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도 막 냄새도 그냥 나고. 봤을 때 논에 물 맑기가 이제 사실은 생물들이 가장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그 급수잖아요. 요게 3급수, 4급수라 그러면 금정역에서 나가는 그 급수는 우리가 이렇게 뭐 몇 급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물을 내려보내더라고요. 복귀하고 이후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금정에서는 폐수가 나오는 겁니까? 네, 거의. 생활하수. 근데 생활하수 정도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진한 예, 이러면서 안양천 살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역에서는 이제 내가 안양천 살리기에 그때 정말 좀 바람직한 게 뭐였냐면 20몇 개 시군군의 그 과장급 이상 분들과 이렇게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한 30여 명 이렇게 활동하고 또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안양천 쪽에서 더 이쪽에 그러니까 그 항의를 얘기는 했어요. 이번에 들어갔을 때 작년에 얘기가 아니라 네네네. 지난번에 이제 지난번에 삼본천 이제 물이 흐름 얘기하는 삼본천 거예요. 물이 이제 안양천으로 흘러 네네, 들어가니까 네네. 이제 그 삼본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심각하다고. 물고기 다 폐사시키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네네. 그 공무원들과 이제 활동가들이 네. 그런 지적을 했다. 그 말씀.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안양에 살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니 맞아요. 여기서 그런 민원이 우리한테 많이 쏟아져가지고 군포시에서도 가보면 물고기가 떴어요. 그리고 가보면 진짜 많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문 용어인데 끈삼 접촉 산화 공법이라 그래서 이 공법을 사용을 했어요. 여기에 비용이 좀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해갖고 그때 이제 이 환경 쪽으로 아는 친구가 공무원으로 좀 있었는데 나랑 좀 친했는데 그 친구가 다행히 이 군포의 지역에 좀 거주하면서 요거를 했는데 거짓말같이 그거를 설치하고 물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금정역 아래에 물 맑기를 보신 거예요. 한 2급수? 네, 그런데도 문제는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후에 왜 발생했냐 그러면
공장지대가 있잖아요. 비만 오면 몰래. 넘쳐. 예, 아직은 그게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수리산 계곡부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약하다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는 이유가 12단지 뒤에 바위를 그 터널 생기면서 바위 두들기는 날 정말 옥수가 다 쏟아져 나갔어요. 그것도 일주일에 걸쳐서. 지금 현재는 12단지 뒤가 우리 입주하는 94년도, 5년도만 해도 발을 담글 정도로 깨끗했는데 지금은 네, 비 올 때만 물이 있고 비가 안 내리는 순간에는 모든 잎들이 거기 가가지고 체류되잖아요. 그러면서 예, 굉장히 좀 지저분해지는. 근데 이제 아쉬운 거 3번 신도시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 계곡부에서 내려오는 물들의 지도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오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 물줄기의 지도를 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으로는 여기서 뭐 30여 년 활동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물은 끊임이 없이 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뒤에 들어가면 네, 거기도 지금 물 쏟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찾아줘라 공무원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할 사람이 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 맞아요. 이제 그런 노력들 속에서 물이 이제 유입이 되고 또 끈 미생물 그것도 이렇게 설치하면서 물이 정말 그렇게 시커멓은 것들이 결국 잡아진 건데 그 잡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 계곡부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나마 순환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물이 흐르면 썩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잘한 짓 중에 하나는 이제 제 자랑이에요.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초막골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흐름이 가장 큰 물줄기를 절대로 못 막게 했고요. 가능하면은 사행하천, 이제 직강하천이잖아요. 지금 만드는 게 사행하천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습지를 최대한도로 유지를 시켰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희망이고 3번 천 복원하는데 이제 희망으로 남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예, 예전의 역사를 좀 쫄쫄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해한 게, 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뭐 이렇게 복개된 3번천 물이 거의 똥물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안양천 내려가면 물이 더럽다고 항의를 하니까,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그 3번천 그 밑에 복개된 그 밑에 뭐 좀 설치하고 나니까 네. 한 2급수 정도의 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네. 지금 생명은 아직 없다. 생명이 완전히 없진 않았죠. 예, 예. 왜냐하면 밑에 계곡부에서 여러 줄기 제가 물줄기의 지도가 없을 뿐 예. 물이 마른 적은 없다 그랬고 예. 물은 흐르면 썩지 않는다라는 거에 예. 생명이 완전히 죽어 있진 그러니까 않다. 생명이 완전히 죽지 않은 것은 이금순 대표님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예, 된 거다. 뭐 그렇게 민망하기는 이야기하십니다. 좀 하네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민망하기는 하지만 예, 예. 오랜 세월 사실 예.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예. 아 근데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초막골 생태공원을 자주 갑니다. 예, 자주 가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이게 무슨 공원인가 싶었던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이제 저는 좀 많이 느꼈던 게 그게 이제 어쨌든 시민이 참여하고 또 그게 이제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다 보니까 해마다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공원답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생태공원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많으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으로서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어쨌든 자연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어쨌든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공원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결국 시민이 참여하고 또 관리 운영의 어떤 또 주체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장점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주목 그 우리 소장님께 드리는 게 열린사회연구소 소장님이시니까 사실은 이제 지난번 1차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물어보면 3번천이 어딘지 잘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사 온 지가 한 10몇 년 됐기 때문에 그 복개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저도 3번천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다수의 군포 시민들은 3번천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때문에 이거를 왜 또 복원해야 되는가도 잘 모르고 있고 그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은 교통 문제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그런 교통 문제도 있고 또 뭐 사실은 이제 내재산권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 가지고 시민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면 좀 먼 길이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까지 듭니다. 예.
아까 그 또 이근수 대표님 지난해 여러 가지 활동들 또 그 같이 또 수사님도 하셨는데 소위 전문가 중심에 했는데 이제는 과제가 어떻게 좀 다양하게 올해는 좀 이렇게 그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갈 건가라는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그 어떤 방안이 있다고 좀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이 3번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포시에 있어서의 수계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2010년도에 군포시사에서 만들어진 수계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1872년도 과천년 지방지도에는 군포천만 나와요. 그 군포천 안에 이제 3번천도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뭐 당정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천들이 있는데 뭐 주감천도 있을 것이고 뭐 황구지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여하튼 지도에 펴지는 군포천만 나와요. 그리고 군포천이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1679년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3번천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2010년도에 군포시사에 보이는 군포시의 하천은 모두 수리산에서 발원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다 움직인다라고 보면 돼요. 그 우리가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안양천, 반월천, 황구지천의 세 개의 수계가 있고 또 하나의 수계가 바로 뭐냐면 수암천의 수계가 있어요. 수암천은 군포가 아니라 안양이죠. 아예 직접 그 뒤로 빠지는 북쪽은 수암천은 안양으로 가는데 이 안양천의 이제 지류가 이제 3번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양천 지류에 있는 것이 3번천과 당정천이 있고 이것은 이제 한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강수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반월천에서는 우리가 대함이 아는 사람이 주감천, 뭐 주감천이 바로 반월천으로 내려가는데 주감천은 사실은 물이 끌어다 내려가는 형태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반월천은 결국 시어호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구지천은 수원시와 화성시를 지나서 안성천의 제1 지류였던 진이천으로 빠집니다. 진이천에서 이제 안성천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군포시의 물의 수계는 세 개의 크게 하나는 시어호로 빠지는 거 있고 하나는 한강으로 가는 거 있고 하나는 안성천으로 빠지는 게 있다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큰 수계가 바로 한강으로 빠지는 그 3번천과 그 안양천의 지류인 3번천과 당정천이라고 볼 수 있고 당정천이 아마 옛날에 군포천이었던 것 같아요. 일명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있던 3번천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3번 소각장 부근인 수리산 남단 258m 지점에서 발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약 1km 구간은 자연하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물이 그냥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막골 생태공원이 있는 것처럼 그 물이 흐르다가 3번 신도시 건설 구간이었던 수리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정역까지 3.5km 구간이 바로 복개되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안양천과 결합하는 그 하류 지역의 1.44km가 복원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3번천은 기본적으로 수리산 남단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번천, 근데 뭐 그 안에 지류도 또 많아요. 큰 지류는 그거고 그 다음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뭐냐면 그 수리산 지역에 있어서의 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지면서 그 물줄기 다 빠졌죠. 그게 이제 모여드는 것이 되게 어디냐면 중앙공원 지역이 물줄기로 모여드는 건데 그 지류는 작은 지류로 다 모여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물이 많았던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물은 아니라고 보이죠. 그래서 시민 참여는 어떻게 해요? 시민 참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까 이 대표님이 주로 많이 했던 것이고 지금 제기되는 것은 바로 교통 문제인 것 같아요. 교통 문제하고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민 참여를 좀 이렇게 하려 하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예. 아니 어떤 것에 대한 시민 참여를 그러니까 얘기하죠? 지금 어쨌든 이 3번천 복원과 관련해서 뭐 그러니까 3번천도 잘 모르고 왜 복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건 기본적으로 예. 먼저 알릴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시민 공론장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지역 언론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몰라요. 잘 모르는 것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그 아까 3번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것처럼 많이 알릴 필요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문제는 아마 교통 문제하고 물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계속되지 3번천에 갖고 있는 물이 그러니까 3번천을 복원했는데 물이 안 흐르면 의미 없잖아요. 그 물을 흐르는 문제의 그 수계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어떤 형태로 복원시켜서 연계시킬 것이냐가 하나의 큰 관건이고 또 하나는 금정역 일대가 상당히 그 번잡한 지역인데 여기를 복개했을 때, 복원을 시켰을 경우에 결국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옛날에 그 청계천 복원에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 아마 교통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지금도 교통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상당히 물론 뭐 2차선씩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3번천이 복원된다라고 해지면은 사실은 물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는 다 전문가들이 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여기에 너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안 해보고 나서의 문제라고 보여지는 면이 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면이고, 그러면 아마 큰 고민 없이 해결될 거라고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설명해 주셨는데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이런 어떤 공론장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 시민들이 들어와서 삼본천의 어떤 의미 또 복원의 의미들을 좀 같이 이해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 개진하고 그것도 수렴해가지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또 이제 같이 고민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 과정들이 있다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예, 예, 예. 아니 이금수 대표님께서 준비 잘 하셨답니다. 예. 네. 그러면